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정혜신이에요. 요즘에 요즘에 주변을 보면 이렇게 찌르고 찔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 그러니까 SNS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그렇고요. 뭐 멀리 있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또 꼭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찌르고 찔리는 관계 너무나 많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맺는 관계라는 게 이게 때론 지뢰밭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그걸 풀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치유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실질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전공의 시절까지 합하면 정신과 의사로 활동한 지가 거의 30년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만나서 속마음을 깊이 접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꼽아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한 2,000명이 넘어요. 예. 그들 중에서는 물론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만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는요, 대기업의 오너 회장이나 대기업의 CEO나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법조인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대통령 후보인 정치인 중에 제가 지금까지 한 3명 정도는 1대1로 깊이 심리 분석을 하고, 그의 속마음을 듣고 그랬던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최근 15년 중에요, 또 제 시간에 많은 부분은 사실은 고문을 당하고 나서 지금 생존해 있는 고문 피해자, 고문 생존자들, 또 광주의 5.18 피해자 선생님들, 자살 행렬 속에 있는 해고 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의 민간 잠수사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난 현장에서 그 피해자들 속마음을 듣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로 찾아온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누구보다도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부터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가장 낮은 단계 패대기 쳐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람을 앞에서도 봤지만 뒤에서도 봤고, 위에서도 봤지만 밑에서도 봤고, 측면에서도 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론이나 다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를 동원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왔어요. 우리 시대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치유는 어떤 거냐면요,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사한테 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가 저는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회는 상처가 너무 많고요,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밥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상상 가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일상이요, 최소한 하루 2번 이상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 집 앞에서 길게 줄을 서면서 내 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행동을 반복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을 존엄하게 살 수도 없고, 내 일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집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조리사만큼 요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집밥을 해서 내 허기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집밥이라는 것은요,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는 평생 안 먹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집밥은 오래 못 먹으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까지 해요.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집밥 같은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잘 우리가 내 일상을 영위하면서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집밥처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 제가 스스로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적정 심리학, 적정한 심리학. 예,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적정 심리학의 핵심을 말해드리자면요, 공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애기에 기대하고 들었는데 뭐 그거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감이요, 그냥 뭐 이렇게 참고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거, 이런 거 공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공감 아니고요. 그런 거는 감정 노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없어요. 언젠가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냥 꾹꾹 참고 듣다 보면 나도 망가져요. 예. 적정심리학에서 제가 말하는 공감이라는 거는요, 오늘 제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항상 옳다. 예,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공감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예,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모하고 갈등이 늘 많았어요. 심했어요. 그래서 얘가 밤에도 집에를 잘 안 들어가고, 집을 못 들어가고 밤에도 한 2-3시간을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얘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나 지금 집 주변인데 지금 3시간째 이러고 있다. 예,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 지금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그런데요. 걔 말투예요. 예,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매연이 확 들어오는 느낌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얘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내 편이 필요해서 전화를 한 거죠. 이럴 때 산소 공급 같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너 지금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가 산소 같은 얘기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집에 못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네 마음은 알아. 뭔가 이유가 있어. 너 오라. 네 마음은 오라.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인 거죠. 이런 것이 산소 공급 같은 얘기인 거죠.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 고등학교 아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심하게 되죠. 안심하게 되죠. 예. 그래서 네가 배회하고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말은요, 얘를 계속 집 밖을 배회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뭐 꼭 잘못된 애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심을 하게 해서 걔가 조금 있으면요, 예, 집에 들어가죠. 10중 8구 그날 집에 들어갑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네가 옳다 자꾸 이렇게 지지하고 공감해주면 그러다가 얘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좀 따끔하고 좀 쓴약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무지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표면적인 말 그 자체를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그 정서, 어떤 그 전제가 되는 생각, 이것을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느껴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확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옆에서 그러고 있을 때 네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요, 아, 내가 그냥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배회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정신병자라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삐뚤어져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확인을 받는 거죠. 이런 비난 없이 자기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의 존재에 의지해서 사람은 자기 불안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기 불안이 떨어지고 안심하게 되면요, 그때 사람은 가장 합리적으로 돼요. 가장 객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징해지는 거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얘도 17살 난 이 남학생도 그러면서 배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추운 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나는.
내가 무슨 이게 궁상이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기가 배회하면서도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집을 나오고 집을 못 들어갈 때는 자기가 아는 자기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인 거죠. 그런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타인들이 무게를 실어서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나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런 확인이 필요한 거죠.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런 망설임 같은 거 없이 그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예,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예, 전혀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사람도 이런 갈등을 하는 게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걸 알면 우리가 네가 옳다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고 마음껏 해줄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코스프레가 아니고 온 체중을 실어서 하는 진짜 공감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공감은 사람 목숨도 살립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그런 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또 염려가 드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 죽고 싶어요, 이래도 네가 옳다 해줘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누가 누구가 너무 미워서 걔 죽여버리고 싶어,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옳다고 해줘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저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군요, 죽고 싶구나, 당신 지금 죽고 싶구나, 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무기력하구나,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지치고 탈진했나 보구나, 뭔가 이유가 있었나 보구나. 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난 누구가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옳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네가 그렇게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억울하구나,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네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팔짝팔짝 뛸 만큼 화가 나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떨어졌는지, 내 처지가 어떤지, 제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그때부터 막 얘기하기 시작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 하고 하다 보면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라디오에 왜 주파수 안 맞을 때 보면 막 이렇게 치직치직 막 잡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다 주파수가 이렇게 맞아가면요, 잡음이 없어지고 소리가 또렷해지지요. 주파수가 맞으면은요, 주파수 맞추려고 막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도 뚝 떨어지지요. 사람도 같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 무슨 마음,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네 마음은 옳겠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듣다 보면 서로 주파수가 맞기 시작하고 서로 소리가 명징해지고 잡음이 안 들리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죠. 그 상황에서요, 사람은 뜻밖의 까닭 없는 위로를 받고요, 예, 까닭 없이 그래도 내가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까닭 없이 다시 들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고 그것이 당신은 옳다, 그런 무게를 온 체중을 다 실어서 하는 공감의 힘인 거죠. 얼마 전에요, 한 수년 전에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떤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아침에 직장을 나가려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특별한 아이를 연상할 만한 상황이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울음이 나온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가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눈물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울게 되니까 너무 이제 급하고 겁이 나서 응급실로 갔어요. 오후쯤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도 응급실에 갔는데도 호흡도 어떻게 하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게 서서히 미쳐가는구나.
그런 공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오후 늦게 만났어요. 하루 종일 울고 있으니까 뭐 정신도 없고 지치고 막 그런 상태였죠.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점점 미친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잃은 아이를 그냥 편의상 철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철수 엄마한테, 철수를 잃었는데 철수 엄마가 괜찮으면 그게 엄마예요? 철수가 지금 없는데 철수 엄마가 지금 잘 지내면 그게 미친 거지. 왜 엄하게 자기한테 미친년이라는 험한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막 얘기를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미친년 아니죠? 제가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는지 옆에 이렇게 기대서 갑자기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한 8시간 만에 울음이 끝인 거예요. 잠이 들면서. 사람은요, 괜히 미치지 않고요, 사람이 괜히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도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항상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항상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고통, 내 힘든 마음, 그것을 누가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그때 사람은 숨을 다시 쉴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사람은 다시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반 같은 게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사람인 거죠.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를 스스로 미친년이라 그랬듯이 당신이 옳다라고 끝까지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내가 옳다,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나를 옳다고 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은 거다, 그것을 예외가 없는 것이다, 어떤 극단적인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 옳은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물어봐 줘야 되고 너한테도 나한테도 들어봐 줘야 되는 거다, 그게 사람을 살린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심리적 무기 하나만 있으면 나도 구할 수 있고 옆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을 내가 뜻밖의 전문가 자격증이 없어도 사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온 체중을 실어서 사람 마음에 망설임 없이 당신은 옳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치유자고, 그런 사람은 사람 목숨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당신도 옳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옳고 나도 옳다, 그 마음, 그냥 그 한 문장만 마음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